위왕 조조. 조조가 호도로 돌아오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조를 위왕으로 추대하는 표문을 황제에게 올리고 견명의 덕처럼 조조는 황제의 주소를 3번 거절한 끝에 위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조조는 ok군에 위나라의 왕궁을 건설하고 모든 나랏일을 그곳에서 관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하우돈을 호도에 배치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와 위왕 등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우돈에게 진압되었다. 조조가 위 왕궁으로 건설한 ok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어편이 기주 위군에 속하며 그 성토는 자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형과 자전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선의 군명이 자주로 평안도 자선,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조조가 천하의 중심인 천부가 있었던 곳에서 위, 윗, 상국의 위양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한중 전투. 초고로 가는 입구인 양평관의 한중을 장악한 조조는 군대를 움직였으나 산악지역에 매복 중인 유비군에 의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멀밀듯이 밀어붙이던 조조의 기세를 꺾으며 조조의 철군으로 족한의 패자가 된 유비는 정중히 거절했으나 신하들의 거듭된 간칭에 못 이겨 한중왕의 직위를 승낙하면서 조조의 위양에 맞서게 된다. 화타. 형주 전투에서 승리한 관우는 번성으로 이동해서 공격하는 도중에 독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된다. 이에 최고의 명이 화타가 나타나서 독화살이 박힌 관우의 어깨를 째고 검게 변색된 뼈를 일부 긁어내며 시술로 독 중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화타, 자는 원하이며 예주 패국 초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조와 같은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명의 화타가 참으로 허무하게도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꼭 필요할 때는 꼭 없는 법입니다. 관우의 최후. 관우가 번성에서 우금을 사로잡고 방독을 참했다는 소식은 업송의 조조에게 전해진다. 이때 조조의 책사 사마이가 등장해서 동호와 손잡고 형주의 관우를 공격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며 조조에게 진언하며 조조는 이에 따르게 된다. 참으로 안타깝도다. 신칠내기 육선에 등장해 방심한 형주의 관우군이 연전연패하며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때는 219년 10월 58세의 나이에 관우는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관우가 죽자 그의 적토마는 마충에게 내려졌지만 관우가 죽은 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적토마는 결국 굶어 죽고 관우의 부장이었던 맥성의 왕부와 주창 역시 관우의 죽음을 알고 뒤따라 자결했던 것이다. 관우의 체포에 공을 세웠던 여몽장군은 축하 필요인 자리에서 급사하며 송건은 관우의 수급 문제에 대해 고심하게 되고 책사 장소의 권위를 받아들여 수급을 조조에게 보내게 된다. 상기의 지명 중 맥성과 상룡에 대해 살펴봅시다. 맥성, 강원도 춘천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원래 맥국인데 신라의 선도강 6년에 우수주로 하여 군주를 두었다고 했다. 맥국에 있는 성이 맥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이곳 춘천이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봉지로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안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맥성이 안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룡, 산사성 안강시인 서성현, 호북성 죽산현인 상룡, 방현인 방릉을 동상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진말 익주가 익주와 양주로 나뉘면서 다시 양주에 속하게 되었답니다. 상나라 시절에는 이곳에 용나라가 자리 잡았으며 남북주 시대에는 죽산현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죽도입니다.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죽산의 군명 은평은 양평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양산, 양원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황주는 지안과 재앙의 군명에 일치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죽도를 황원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원이 황주로 이렇듯 중국 역사 속의 지명과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중인 제갈량의 고향입니다. 동국의 서천과 영웅 조조의 최후. 관우의 죽음으로 서천은 온통 슬픔에 잠겨 있었다. 관우가 오간육참의 여정을 했을 때 중간에 진국사에서 보정스님이 있었는데 관우의 혼이 보정스님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번에는 보정스님이 있었던 곳이 옥천산이라고 하니 이곳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전라도 순창과 용담의 지명이 옥천으로 신치개천의 무대 오로방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전라도 용담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한중과 촉이 유비에게 떨어지고 한중의 맞은편 ok군에 있었던 조조는 위험을 느꼈는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조조는 황제가 되라는 신하들의 청을 거절하고
한 왕실의 신하로 남기를 바랬다.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 쉼없이 달려온 그에게 영원한 영면이 주어졌으니 그의 나이 66세, 시대의 영웅 조조는 낙약인 정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나라의 최후 위고조 조비.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는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선왕의 장례식 때 오지 않은 조식과 조웅에게 사자를 보냈지만 조웅은 목을 매 자결을 했고 조식은 술에 취해 사자를 혼쭐내어 쫓아내니 조비가 대노하여 허절을 시켜 조식의 일가와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게 한다. 이에 화움이 조비에게 제안하니 조식은 문장가로 그에게 7걸음을 걷는 동안 시 한 수를 짓게 하여 그것을 해내면 사면하고 그렇지 못하면 응징하는 것으로 절의하였다. 시제는 형제로 하되 시구에 형제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에 조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발걸음을 옮기면서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떼니 콩은 가마솥에서 오는구나. 원래는 한 뿌리에서 생겨났건만 어찌 이다지도 심히 볶아되는가. 이 식구를 들은 조비는 감탄하며 조식을 죽이지 못하고 벼슬을 낮추어 발령하였다. 한편 한중에서는 관우에게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유봉과 맹달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맹달은 조비에게 투항했다. 유봉은 서황, 하우상 등에게 쫓겨 송도로 피신하고 유비는 유봉을 잠수시키게 된다. 한고조 유방이 서초평 항우를 누르고 건국한 한나라였지만 조비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황제 헌제의 왕위를 위왕께 선양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니 헌제도 어찌할 수 없었나 보다. 위왕에게 조서를 내려 수선대에서 옥새를 내리고 제의를 선양하니 이로써 한나라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호가 대위인 이유는 조비가 위나라를 기반으로 한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위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으로 황위를 선양한 헌제는 사냥공에 봉해져 사냥으로 향하던 중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헌제가 살해당한 사냥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기는 사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오성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인 오산을 까마귀 오로 조작했던 것으로 이곳 사냥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산양의 군명인 전라도 화순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척서로 객간 북쪽에 있다고 했다. 경상도 기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척서로 객간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전라도 화순과 경상도 기장에 동일한 척서로가 있었던 것으로 경상도 기장의 군명을 차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 차송을 용송이라고 합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송이라고 했습니다. 헌제가 이곳에 봉지를 받고 살해당했던 곳으로 이로써 한나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헌제가 왕위를 양해한 수선대는 호창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해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황제 유비와 장비의 죽음. 탁군 탁견 출신의 유비가 드디어 삼분지계의 한 축인 황제가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뜻을 같이 했던 의형제 장비가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장비가 죽은 낭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낭중은 익주의 파서군에 속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이쪽의 서쪽이 파서가 됩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서쪽이었습니다. 관흥의 복수. 유비의 대군이 관우에 대한 복수로 동으로 쳐들어올 예정이라는 소문이 동우는 제갈견을 보내 해명하지만 완강한 유비의 의지에 동우는 황제 조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조비는 동우의 송건에게 오왕의 직위를 내리면서 지원군은 보내지 않고 촉과의 전쟁만을 제시했다. 새내기 관흥과 장포, 황충의 노익장으로 촉군이 승리했지만 앞불사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노장 황충이 운명하였습니다. 우연찮게 관웅은 부친인 관우의 복수를 하게 되고 위기에 몰린 동우는 유비가 원한을 가진 장비를 죽인 번강과 장달을 참수하였지만 유비는 끝내 동우의 화친을 거절하고 총공격명령을 내린다. 상기의 지명 중 촉군이 점령한 효정을 살펴봅시다. 형주 의도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도군의 군명이 의주로 의도와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양산, 의령, 도군은 의친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함경도 도군의 군명 동무란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곳이며 의추는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릉전투. 유비의 기세에 육손의 오나라군이 밀려 이릉성으로 후퇴하여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강동의 오군을 밀어붙이는 유비가 승세에 방심했는지 진을 펼치는 병법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222년 6월 육손은 촉군의 강한 곳과 약한 곳을 시험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으로 촉군 진영을 공격하도록 했다. 공격에 나섰던 오군은 촉군의 반격을 받고 몹시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육손은 여러 진영에 분산된 촉군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계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속된 승리에 방심했는지 앞불사 더위 때문에 숲에 진을 친 촉구는 육손의 제락인 화공에 의해 전멸했던 것입니다. 황제 유비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에 유비는 퇴각하면서 백제성까지 후퇴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 삼국지에 백제성이 등장했을까요? 무성이란 무산에 있는 성으로 성천은 촉인 성도에 있는 하천입니다. 촉인 성천부의 진산을 학같이 생겼다고 해서 거막산이라고 했습니다. 학산에 있는 성이 학성입니다. 안병과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흥은 불의 성에 있는 불의 왕의 동일한 지명으로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촉이라고 했습니다. 백제성 이릉전투의 대패 이후 촉하는 멸망할 때까지 형주로 다시는 세력을 뻗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의형제들의 죽음과 패전으로 인한 자책감과 슬픔, 허탈감이 겹쳐 송도로 돌아가지 않고 번민하다가 223년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백제성에서 사망했다. 한편 오군이 역으로 촉을 침공할 것을 예상한 조비는 손권과의 우호를 일방적으로 깨고 조인, 조휴, 조진, 하우상 등에게 명령해 오를 침공하도록 하였으나 촉군을 대표한 뒤 본국으로 돌아와 이미 위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던 오군에게 오히려 역습당해 조유는 소송에서 패했고 조진과 하우상은 반장에게 각각 패했다. 이 일은 후에 송건이 촉과 제휴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 후 유선이 촉한 2대 황제가 되었으며 사신 등지를 보내 오나라와 다시 국교를 수복하였다. 참으로 궁금한 유비가 죽은 백제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영안궁이라고도 합니다. 영안성은 개성현 서쪽 강유의 토성이라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개성인 촉이 있었던 성입니다. 영안과 영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경상도 영천의 군명 익양과 경기도 남양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송이란 댕그리 당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당구투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영평은 또한 영주, 영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부더인 박터의 고고죽국이었습니다. 본래 백제라는 지명과 국가명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해서 현 차이나의 우리의 역사 중국사 25사를 이식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대륙 준칠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작된 역사의 지명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백제라는 지명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백제는 국가명도 지명도 아닙니다. 7종 7금 제갈량이 남만의 왕 맹행을 7번 잡고 7번 놓아준 것에 대한 고사성어입니다. 문제는 남만의 정치에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만의 맹행을 공격하기 위해 도착한 장소가 익주입니다. 우선 익주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은 당구리인 천황님이 계셨던 고고죽국으로 탕구트인 경주라고 했습니다.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유비가 죽은 백제성이 영안성 근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 근처가 백제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삼국지의 지명 중 백제성이 있었다고 하는 곳과 남만의 위치를 확인해서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조작한 내용 자체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초롱,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 맹주란 이곳에서 맹시가 기출된 곳으로 맹산의 군명 초롱이 바로 화성, 영병부의 초롱성으로 이곳이 철성입니다. 천부가 있었던 김해 금성입니다. 이러한 곳을 현재 차이나 남방에 위치시켜 역사 조작으로 폄하시켰던 것입니다. 상기는 철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은 함경도 경흥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곡부라는 얘기입니다. 맹씨는 또한 공씨에서 분파된 성으로 맹획의 얘기가 맞으려면 남만이 있었던 곳이 노나라의 곡부가 되어야 맞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월성의 월나라를 월로 고치어 월나라를 현재의 차이나 남방에 조작 이입했듯이 천황님이 계셨던 맹획의 남양을 남만으로 조작해 현재의 차이나 남부에 이입했던 것입니다. 맹획이 이곳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출신으로 맹주에서 맹시가 기출되었던 것입니다. 남만을 또한 교지국이라고 하는데 교지국의 정체도 밝혀보겠습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을 연성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교쥐와 교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교지, 교주에 있는 하천이 교화입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이 까마귀 오로 주작된 곳이며, 이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연꽃 같다고 해서 연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방과 교지는 동일한 지명인 익주의 남양이었습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곳에 맹획의 반란을 현재의 광동성과 베트남의 지역에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익주의 남양을 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을 모송, 야차홀, 익성, 금양, 도령이라고 합니다. 금성의 군명 모송이란 이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근원으로 익주에 있는 성이 금성의 군명 익성이 됩니다.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황제 조비와 조회, 조조의 뒤를 이어받아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조비는 제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눈을 감으니 그의 아들 조회가 위나라의 2대 황제가 된다. 이때 사마이는 군마를 조련한다는 핑계로 서량으로 떠나게 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비의 책사 마숙이 작전을 세우게 된다. 어느 날 황제 조회가 있는 낙양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 병권을 쥐고 있는 서량의 사마이가 직접 새 황제를 세우기 위해 반란을 도모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내용이었다. 이에 황제 조회는 사마이를 호출해서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니 위나라에는 제갈량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게 되었다. 자, 이제 돌격의 깃발을 올릴 기회는 왔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출사표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